안 될 선거엔 발을 뺀다? 오세훈 시장의 얄팍한 꼼수를 저격한 홍준표 전 시장의 충격적인 페이스북 폭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참담한 괴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당 후사는커녕 은밀하게 당권만 노리는 거물들의 살벌한 권력 암투,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는 야당의 붕괴 사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파국의 향방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1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2018년 4월 때도. 그때 이제 그 도보다리 회담 있고 막 이럴 때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남북 관계를 막 풀어갈 때 그때도 그랬다.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러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발 빼고 오세훈도 발 빼는 거를 보니 서울시장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닌가라고 사실상 민주당 승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어요. 홍준표 그러니까요. 시장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정확하게 이제는 당에 뭐 얽힐 일도 없고 자기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쭉 지켜봤던 거 봤을 때 너무 오세훈 시장은 꾀돌이다. 당이 잘 나갈 땐 딱 자기가 그거에 얹어가지고 자기 누릴 걸 누리면서 지금은 사실 오세훈 시장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별로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본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추대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당이 그러면 쇄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뭐 얼마나 이 국면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본인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이 높을 때 저는 지금 프로 발뺌러들 지금 안철수 예. 뭐 이 의원 얘기하고 예. 그렇지만 전 정말 눈길을 끄는 건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기도 해요. 네, 싹 빠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선당후사의 자세가 정말 이 당 구성원들에게 저는 1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 지금 나가면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뺐지만 날아가는 그런 위험 부담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기 여태까지 정치는 왜 그러면 윤석열 엄호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다시금 막 이렇게 환기가 되다가 지금 근데 지역구도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없고 거기에 네.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가를 자당의 구성원이었던 분한테 듣는 거야. 너네 눈치 게임이나 하고 너네들은 정말 이해타산적이다라고 일가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요. 아니 근데 은퇴당한 홍준표 시장한테 저런 저격을 받을 정도면 네. 은퇴 더 해야죠. 제가 볼 때 은퇴 당한 사람한테 네, 저런 더. 막말로 인식이 되는 네. 참 홍준표 시장이 원래 신뢰 있는 메시지를 못 냈는데 그동안에 네. 이게 다 상대적인 것 같아서 전 오세훈 시장의 현 주소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도 보시면은 오 시장이 뭐 중대 결단하겠다? 무섭나요? 전혀 중대 결단 안 무섭거든요. 네. 거기다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과 유사해 보여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셀럽 정치인데 이 셀럽 정치는 결국에는 자기의 이권에 따라 가지고 내 팬들하고만 곡감만 빼먹겠다 이제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구력이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지금 장동혁 체제에는 기대가 없고 저걸 유일하게 바로잡는 방법은 당내의 반대파, 비주류 네. 여기서 민심을 등에 업어가지고 장동혁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 두 분이 아무런 민심의 소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을 등에 업지 않은 비주류는 당에서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후 3시에 의총 열고 네. 선거 승리 방안과 당 노선 변경을 위한 끝장 토론을 네. 한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제 오늘 결정. 근데 끝내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럴 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등록은 할 것 같고요. 막판에 하지 않을까. 밀당 왜냐하면 밀당. 지금 아마 당권에도 좀 마음이 기울어져 그렇죠. 있는데 예.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거는 예. 선택지에 아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든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찍소리는 한번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찍소리. 어떻게 보면 예. 그냥 겁박당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너 오세훈 꼼짝마. 너 복면가왕으로 너 가왕처럼 너 가면 쓰고 앉아있어. 우리가 쇠물에서 너랑 대격하러 1대1 구도 만들 거야. 그럼 누구한테 치명타임? 오세훈한테 치명타임 구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는데 나 안 나가보면 어쩌
어쩔래 그랬더니 또 이 오합지졸 하는 거 보세요. 아 너무 업무가 밀려가지고 연장합니다 시간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정현 위원장은 야 꼼짝 마 오세훈 너 까불지 마 우리 공당에 기강을 세우는 걸 보여주겠어. 뭐 예. 이런 거 완전 오합지졸. 오늘도 예. 긴급 의총 의미 있으려면 단 하나의 카드밖에 없어요. 장동혁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까요? 안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말로만 메이크업 할 거예요. 거기에 예.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예. 대안과 미래도 손 놓고 있고 야 우리 이제 더는 노터치 나 너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완전히 지금 수면 아래로 다 가고 있어요. 예, 오늘 의총도 의미 없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저는 참 진짜 아니 예. 국민의힘 잘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 이거 징계?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예. 그 예를 들면 윤희숙, 이상규 붙어가지고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후보 경선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한 명 뽑고 그걸 하면 돼요. 후보 교체. 한덕수 때도 교체할 했잖아요. 이번에도 교체를 또 하면 돼요. 오세훈으로 교체하면 되죠. 아니 너무 희화화시켜서 아니 희화가 말씀하시는 아니라 게 그냥 국민의힘 잘하는 거를 하면 되고 지금도 예.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예.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국힘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끝나는 걸 끝장 국힘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회의를 길게 하는 집단만큼 무능한 집단이 없어요. 네. 회의라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수단인 거지 회의만을 끝장으로 하는 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의감만 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좋아하는 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고 네. 본질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끝장 토론을 하고 끝장 회의를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헛심만 쓰는 거다. 허업이에요, 허업 제가 볼 근데 때. 지금 보니까 이제 대구만 하더라도 9파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강남구청장 후보는 15명이 하겠다고 나서고 양지에만 있고. 다 모이는 그렇죠. 거죠. 이제 포항시장도 11명. 이렇게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작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지사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험지로 불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기근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공당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심지어 좀 안 될 때는 네. 지금 기사 보면은 탈당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렇죠. 기초의 예. 의원들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탈당 러시가 일어나나요? 그것까지는 거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정말 뭐 포항, 예. 대구, 경북, TK 뺀 나머지 지역은 아마 탈당도 임박해서는 엄청 있을 겁니다. 이 기초자치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차라리 해서 낫다는 돌아서 거죠. 다시 들어오겠다. 차라리 그럴 수 있을 흰색 거예요. 유니폼 입고 다니는 게 나을 수 낫겠다. 있다. 빨간색. 예, 예. 지금 아니 그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뭐냐면 광역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광역 의원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좀 출마하면 재선이 안 되니까 다 지금 기초로 하향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초는 이제 3명 뽑는 선거구는 뭐 2명까지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가번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다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디서 문제냐면 출마자들은 당선을 목표로 뛰니까 구인난인데 지도부는 당권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당선에 관심이 있고 누구는 네. 당권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네. 서로 엇박자고 바라보는 평면이 달라요. 시선이 다르네요. 시선이 달라. 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한 예. 지붕 네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다시 살릴 방법이 없고 아마 이정현 위원장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 끝까지 강하게 갈 거거든요. 예. 마주 달리는 기차가 예. 이제 부딪힐 지경이다. 그러면 이정현 보는 거죠.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징계한다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세훈 시장 뭐 원칙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복면을 네. 원래는 후보들 많으니까 여러 개 사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복면 2개만 있으면 돼요. 윤희숙, 그 이상규. 이상규. 둘이 복면 써가지고 그냥 원래 플레이오프식으로 그것도 이상하게 짜서 했는데 기득권을 오세훈 시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승전이에요 그냥. 코리안 시리즈로 바로 직행합니다. 네. 팀이 없어가지고. 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선거구가 의외로 많아질 수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 아닙니까? 아 근데 민주당 항상 어제도 정정래 대표 강조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낮게. 더 낮게. 저희가 대구 최고위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예, 같이. 이제 갔었을 때 예. 거기서 정치하시는 분들 진짜 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타이틀 걸고 그 험지에서 하시는 분들 진짜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데 기류가 좋다라고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긴다까지 이거는 확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형이고 지역 구도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균열을 내야 되는 거면 진짜 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는 저도 임박하면은 당연히 결집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의 찐 이 지지층이 실망하면 민주당 지지하기보다는 선거 이 국면에 안 나오실 가능성이 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저희를 뽑아주셔야 지금 효능감 느끼고 계시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도 네. 제가 한 기자 이야기 들었는데
부정선거를 막 틀면서 유튜브를 틀면서 이 기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네. 꺼달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 택시 기사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라는 게 지금 기류인데 아, 부정선거 론자도. 론자로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 일은 잘하지까지 됐으면 이제는 그러면 정말 행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지자체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한번 우리도 줘보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저희가 진짜 비판하지만 네. 정확하게 혼내주실 수 있는 유권자는 TK에 계시는 거예요. 대구 시민분들이시고 네. 경북 도민분들이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 내려주셔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장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큰 정말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도 TK에서 회초리를 민주당 한번 국힘에 대해서 세게 한번 네. 들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겠냐.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남은 민주당이 제대로 못할 때 회초리를 세게 들어서 늘 심판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구 경북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 정신 차리게 정말 죽비를 한번 근데 세게. 그거는 말씀을 안 돼요?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네. 정신을 차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아예 퇴출시키는 심판. 압도적 퇴출시키는 심판. 압도적 퇴출 심- 심판.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또 돌아오면 무서워요. 큰일 나. 또 정신이 깔까닥하니까. 저는 이제 정말 TK 지역 너무 중요하고 대통령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지지율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정부 관계자들 네, 네. 다 애써서 함께 만든 성과인데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팀. 정말 이렇게 막 자꾸 자기 플레이, 자기 장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지방선거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뛰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정신 어차피 못 차리니까 저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엄청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쇄빙선의 사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도보수 확장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중도보수 국민들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표를 어디 줄 데가 없는 데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을 안 좋게 봤던 분들도 이제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 표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 표를 받아서 그 민심을 가지고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TK 선거에 더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전 TK에 계신 분들도 저는 그 민주당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쇄빙선 역할에 힘을 더 모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것은 후보 검증입니다. 예, 좋은 후보를 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얼레리 벌레리가 아니라 좋은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또 매우 훌륭한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국민의힘 이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또 내밀하게 취재가 안 되는 상황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당하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 저한테 내밀한 얘기 잘 안 해줍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네. 국민의힘 이슈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기사거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먼저 지금 전쟁으로 대단히 좀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직격탄을 또 때리거든요. 네. 그런데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 비서실장의 목소리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위기 때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 걷어가잖아요. 네. 국민의 그 기본권 일부를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보호해주고 위기 상황에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네. 여러 가지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 재밌는 것은 좋은 소식은 왜 꼭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시킬까요? 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도 물어봤습니다. 짐작해 보시라고. 아니, 뭐예요? 아,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 저 대변인이 발표할 수도 있고. 아, 대변인이 할 수도 있고. 네. 어. 여러 아마 사람이 발표할 수도 있는데. 중동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그 특사로 나가고 네. 이제 그런 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뭐 아는 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괜히 한번 던져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위험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또 해결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정부 전세기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우리 국민 203명 그리고 외국 국적 3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착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 탑승 수속 밟을 때도 공습 경보가 울릴 정도로 네. 굉장히 긴박했는데 다행히 정부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도착을 하셨고 네. 지금 중동 사태로 단기 체류객 우리 국민 3,400여 명 중에 지금 계속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국민이 약 1,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 정부에서는 상황 좀 지켜보고 추가로 전세기 투입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발빠르게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민심으로 이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지율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면요. 네. 리얼미터 국정수행평가 58.2%, 그래프 보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58.2%가 근래 들어 가장 최고치였는데 이번 주 동률 기록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도 65%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네. 갤럽 자체 지난 7월 달에 최고치가 또 동률. 그러니까 지금 추이는 거의 동일하게 갤럽이나 리얼미터, MBS 다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뭐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초중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다녀오셔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대책도 내놓으셨고 네. 그다음에 또 유가가 최고 가격 이 이제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셔가지고 민생 중심 대응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네. 거죠. 때마침 미국의 외신이 그 더 디플로맷이라는 국제관계 전문 매체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허니문 기간이 사실 지났거든요. 그렇죠. 단순 허니문이 아닌 이 행정 역량 때문에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 말에 나왔습니다. 아, 허니문 기간이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면 요즘은 짧아져가지고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디플로맷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성남시장 때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때 재임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공약 이행률 우리가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네. 이행률이 무려 94%, 96%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불법 개국 이제 상가들 단속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스피가 5천 돌파하고 말씀하셨던 게 대부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6천 효능감.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6천 넘었다 다시 이제 야, 약간 이거 전쟁 했기 때문에 이슈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더 디플로맷이 평가를 한 거고 또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 사실 대통령 처음 해보시는 건데 네. 처음 해보는 거 치고 너무 잘한다. 이게 다른 나라로 치면 뭐 재선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 관계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당은 어때요? 정당.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이 48.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갤럽도 지난주 1%포인트가량 올랐고, 네. 이제 ARS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서 갤럽이 지난주 25%로 역시 또 뭐 최저치 뭐 운운했었는데 리얼미터는 ARS 방식이기 때문에 30% 초반.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은 일반 민심을 포괄하는 거고요. ARS는 이제
선거 민심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정치 관여층들, 고관여층, 고관여층. 뭐 중관여층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30% 초반인데 아무튼 뭐 대략 5대3 분위기로 정당 지지율도 큰 격차로 여전히 앞서고 있고 그 정당 지지율 또 상승 요인은 이제 이 당청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사법개혁, 이 3법 통과가 지난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국민의힘은 반대로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지도부하고 친한계 간 개파 갈등이 계속 됐죠.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했는데 다시 또 법원에서 철회되고 또 오세훈 시장 잠시 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또 김태흠 충남지사랑 같이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네. 사실 출마해도 본선에서 지금 이게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지난 6월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당 승리냐 또 야당 승리냐 이 프레임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6번째 그래프입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가 46%, 야당 승리가 30%로 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프레임대로 사실은 전국의 득표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의 지지율이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제 조금 가만히 돼서 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TK 지역을 배제하면 대부분 네. 서울, 뭐 수도권, 그다음에 경남 뭐 이런 쪽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진다.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하는 짓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 진짜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하는 짓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높다. 저는 아까 32.4도 놀랬어요. 많이 이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난 탄핵 이후에도 이렇게 득표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맞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와중인데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네.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여당 지지율도 좀 높고요.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직전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요? 예, 이건 뭐냐면은 정치 과잉의 시대고요. 실제로 아직도 대선이 덜 끝난 겁니다. 윤석열 내란과 대선이 덜 끝나서 진보 보수 국민들이 프레임에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주요 이슈가 되고 대통령 정책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당 지지도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이 하는 짓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짓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를 많이들 합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이걸 깨는데 내 인생을 다 걸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2,400. 이재명 정부 초기 코스피 지금 6,000 돌파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지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단히 한심한 소리, 대단히 비상식적인 소리를 부산에 가서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 장면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이 돼?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그 보수의 희망이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네. 나 정말 힘들어요, 저게, 한동훈. 저게 상식적으로 보다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죠? 와,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 집권했더라도 5, 6천은 갔답니다. 이게 뭐 사실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가 윤 어게인데 윤 아바트의 대결 구도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윤석열이 달고 왔다 흘리고 간 사람. 들어가 돌리고 죽었다 이거. 한 사람. 윤석열이 없었으면 한동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거예요. 않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한동훈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한동훈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 살짝 걷어보려고 일부러 하나 툭 던지는 건가? 그렇죠. 윤석열 얼마
남지 않은 이삭을 좀 주워볼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지율 사실 뭐 갤럽 조사에서는 25%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30%대 초반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그거라도 지금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삭 줍기의 어떤 그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팬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프라인 그 여의도에서 제가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그 한동훈 팬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조사하면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공연하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주변에 팬들은 많아 많은데 보이는데.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실제 전국적인 지지율은 별로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거기에 취해서 조금 더 사실은 자기가 가진 역량보다 오버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본인 생각해도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과장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이 원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회 진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부산도 한번 기웃거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지. 아마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라든가 또는 뭐 부산의 해운대 이런 굉장히 잘 사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가능한데 대구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이택수 대표가 잘 알겠지만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소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정치 혐오층들의 67대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잘 사는 곳 이런 데만 있어요.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궐선거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주진우 해운대 갑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또 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때 한동훈이가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웃거린 것처럼 제 눈엔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든 부산이든 어딘가에 한번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대구 가서 대구 기자들 만났을 때는 되게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좀 흘려놓고 또 부산 가가지고 또 부산의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또 부산에 내가 좀 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갈피해서 안 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도권에서 승부 보진 않겠다라는 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쫄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쨌든 보수 파이가 많은 곳에 나가가지고 갈라 먹더라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지역구로 나가야겠다 싶은 건데 아무래도 그러면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배타적인 조금 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부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뭐 전재수 의원이 진짜 이제 부산시장 나와가지고 거기 재보궐 치러진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 공천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무조건 일단 한동훈을 죽이겠다라고 또 무조건 공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갈라 먹어가지고 민주당이 또 당선돼. 근데 둘이 표를 합쳐봤더니 민주당이 이기는 거였어. 한동훈 때문에 진 거다.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 배신자 프레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측근 그룹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은 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못 고르고 여기도 좀 침발랐다, 좀 침발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진우가 이제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출마선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해운대 갑이 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뭐 부산시장 이제 출마하는 거니까 부산 북구 갑이 또 빌 수가 있는데 부산 민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부산 조사를 최근에 이제 KNN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프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에다가 이재성 후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원사이드하게 지금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죠. 좀 올려주세요. 네네. 그 그래프가 지금 이제 9번째 그래프인데요. 9페이지. 민주당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민주당. 네네. 민주당 이제 예비 후보들에 대한 후보 적합도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가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이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박형준 대 주진우 오차 범위 내로 이 정도면 박형준 현 시장은 굉장히 위태로운. 요거 주진우가 이겨야 됩니다. 이 주진우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없음이 더 높아? 주진우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주진우가 부산시장 되면 부산 망합니다. 박형준보다 더 폭망합니다. 그 부산시장에 대해 부산 시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우리 2022년도 국민의힘 경선할 때 홍준표하고 윤석열 붙었을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홍준표가 돼야지. 우리는 선거에서 더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 되면 나라는 안 망하겠지.
근데 윤석열 돼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의식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현 여론은 다행스럽게도 다자구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전재수 전 장관이 29%로 아니, 다자구도에서도 다자구도. 네, 다자구도 다자구. 앞 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예, 바로 앞 요거. 페이지. 29%로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오차범위 넘게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형준, 주진우, 그다음에 조국, 이재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대결 생각보다는 격차가 컸습니다. 네, 아유. 40.2 대 26.7.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좀 팽팽했거나 오차범위 안팎이었는데 이번에는 오차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수준으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현 시장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후보까지 보겠습니다. 전재수 대 주진우. 주진우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주진우가 더 높은데? 뭐야 이거? 번 이상. 주진우 더 높아. 이거 알려드려. 이거 뭐야? 사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엑스포 그때 유치 실패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도정 평가에서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윤 지지층이 좀 결집돼 있는 뭐 이런 후보기 때문에 네. 아마 기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주진우 후보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주진우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경선 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치르겠죠. 네. 그럼 해운대 갑에 국민의힘이 또 공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이 가. 네. 그렇게 표가 갈리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줄투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무소속으로 표가 보수가 분산이 되면은 네. 그러면 전재수 찍고 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찍고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로 좀 경쟁력 있고 유명한 분 셀럽이 좀 나가야 되겠죠. 영향력이 있는 전직 네. 의원이라든지 전직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10%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나중에 발휘가 된다고 해도 부산시는 가져올 만하다. 그래요? 예, 그 잠시 후 소개해드릴 그 경남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경남은 워낙 박완수 지사가 그 도정 평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팽팽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기긴 이기는데 팽팽한데 부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충분히 있고 뭐 해운대 그다음에 북강서 지금 전재수 장관이 나오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질 거기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튼 민주당 후보들이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겁니다. 삼자 구도가 되면은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또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좀 네, 오그라들 가능성이 있죠. 워낙 쫄보라. 딱 한동훈 딱 나와주고 민주당이 딱 당선되는 그림이면 이건 뭐 1타 3피입니다. 1타 3피.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낄끼빠빠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들어가야 할 때 약간 안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들어가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좀 선거에 대한 판단이 좀 사리분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진짜 약간 강행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주변 참모 그룹이 사실 친한 게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전 대표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말 실수한 것도 그렇고 네.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너무 약간 취해 있는 게 바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현장에서 이제 팬덤들이 둘러싸고 있게 되면 정치인이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매몰돼가지고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도 굳이 나갈 필요 없이 나가가지고 꼬꾸라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는 지역구에 나 되나 하고 나가갔다가 좀 뭔가 그 누가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 괜히 그 취해 있는 거 그거 깨우지 마세요. 예.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 알딸딸하게 가야 돼. 근데 신당 만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신당 만들어가지고 출마해서 지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 그렇죠. 정도로 공유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 네. 계속 지금 간만 볼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처럼 당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질 때는 지더라도 네.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괴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 보수가 재건축될 수 있을 때 토대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당으로 네.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동훈 전 그럼 대표가 진짜 컨설팅 하듯이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경남 한번 가볼까요? 경남.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지역 지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낙동강 벨트가 달아오른다. 그래서 김경수 출격의 야, 유동치는 이거 너무 경남지사. 바쁩니다.
네.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박완수 후보한테는 박빙으로 이기고 조혜진 후보한테는 많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박완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계속 리드를 해준다면 이게 또 옆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 민주당 우세 분위기가.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이쪽 지역도 부산에 이어서 좀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역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해주고 네. 또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 그럼 김경수 지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와, 우리 그 JRP님은 오늘부터 김경수 지사 미담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거 분석을 좀 더 해드리자면요. 네. 부산은 특광역식이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칩니다. 지지율이 지금은 뭐 15% 20%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나중 되면 붙습니다. 근데 경남은 그럼 뒤집어지니까 그대로 갑니다. 시군구 단위마다 지역 여론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박완수는 이른바 동부 경남이 기반이고 김경수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쪽이 기반입니다. 근데 진주 사천 쪽이 민주당이 절대적 약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타 후보보다 김경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이쪽은 민주당이 상대적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근데 나중 되면 붙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그 재밌게 돌아갑니다. 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마감 시한이 8일 오후 6시까지였거든요. 어제 6시. 예. 네. 근데 오세훈이가 신청을 안 했어. 오. 그래서 시간을 더 줬거든? 그런데도 끝까지 또 안 했어요. 근데 나경원이도 또 신청을 안 합니다. 오, 네. 신동욱이도 안 안 합니다. 와, 이거 뭘 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네. 두 사람 남아있어요, 두 사람. 네. 윤희숙 그리고 이상규 두 사람. 와,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니까 지금 어때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늘 저 홍준표 전 시장이 아주 SNS에 잘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하나 만한 선거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후보들 몰린 거 보게 되면은 대구 경북만 엄청나게 몰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전멸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거 내가 해봤자 굳이 망신만 나고 안 되겠다라는 게 각이 서니까 당연히 공천 신청은 안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본인 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규 성북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 이제 친윤계 약간 윤어게인 쪽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약간 이 지금 당원 구조에서 경선 내가 이겨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오세훈 시장 각을 세우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저렇게 구도가 짜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염돼 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극성 약간 짠물화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봐서 내가 경선 당하나 마나 당 기조 먼저 바꿔달라라고 지금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간을 또 더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공천해가지고 요 추가 공모 기간을 갖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정현이.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이제 SNS 쓴 것도 그렇고 네. 아까 이제 2시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본인은 그냥 이미 접수한 사람만 가지고 일정대로 심사 들어가겠다. 네. 이거는 일단 난 추가 공모 안 받을 거야. 네. 오세훈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그렇죠. 겁니다. 저는 네. 뭐 천동설, 지동설, 오동설 막 이러면서 뭐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변수가 있다면 이분이 자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처럼 뭐 자기 파워가 있는 공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금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 없는 서울시장 경선을 정말 바라느냐 그걸 감내할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물음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지금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네. 당장 친한계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 혹은 좀 더 보수에 가까운 의원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장 대표가 그만큼 그립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장 대표가 약간 린치당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 대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기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마지못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추가 공모를 해주십사라고 이정현 위원장한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추가 공모 열리는 건데, 근데 이거 이제 통상적인 경우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은 제가 예측한 게 맞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죠. 와. 그럼 뭐 민주당은 땡땡큐 아닙니까? 예, 민주당 경선이고 본선 될 텐데. 야, 그 오세훈도 은근 땡큐일 것 같아요. 오세훈도. 핍박 프레임으로. 그래가지고 다음 당권 잡을 수 있잖아. 오세훈이 오랜만에 전략적 머리를 잘 썼죠. 아, 전략적으로 머리 썼어요. 이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반윤 중도화가 오세훈 시장의 선거 전략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저는 장동혁이 양보해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 받는 순간 장동혁 사퇴를 계속 또 주장할 거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또 정치적으로 도움 되겠네.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시도지사들 중에 공천 받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장동혁 사퇴시켜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첫 수를 오세훈 시장이 잘 뒀기 때문에 이거 이니셔티브는 오세훈 시장이 잡은 것 같아요. 배렸네 이거. 아니 방법이 있어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 공천 안 주면 됩니다. 아, 장동혁이 오세훈 공천 안 주면 돼. 근데 그게 장동혁이 사는 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은 어찌됐든 이번에는 뭐 핍박받는 프레임으로 가고. 네네.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폭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장동혁 너 때문에 폭망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당권 도전. 당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동혁이 오세훈 공천 안 주면 지방선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땡큐죠. 뭐 공천을 안 주던 아니면 뭐 어떻게 싸우면서 가면서 아무튼 공천을 자기가 그 신청 안 해가지고 못 나가는 것 양쪽 다 땡큐인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판을 잘 읽는 광역단체장이 오세훈 시장 외에도 또 충남의 김태흠 지사거든요. 과거부터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광역단체장도 해본 이 두 분은 판을 정말 잘 읽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 나가서 승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입장은 다릅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하고 충남이 이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지역이든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달 사태 대학 입시로 보면 미달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여러 광역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대구 영구 외에는 뭐 딱히 이기는 지역을 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이제 한 번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처럼 던져놓고 이후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당권을 먹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이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 시나리오가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 이후에 지금 당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짠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래 나한테 이번에 경선 기회도 안 줬어 등록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관련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당권을 가져가면서 이니셔티브를 쥐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름과 얼굴은 바뀌었는데 그냥 또 윤호긴 비슷한 사람이 또 당대표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때도 약간 서울시장 버리고 나서 정치 낭인으로 한참을 지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뭔가 큰 뜻을 품고 던졌는데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마저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은 뭔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괜찮아라고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서울시청 그래? 6층에 있는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을 조금 우습게 봤네요. 우리 기자님 굉장하신 이야기하기에 분들이네. 위험 요소인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에게 공천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윤 중도화가 이 사람의 서울시장 본선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본선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당권 구도가 요동친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구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힘이 있고 대세로 저는 쏠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박하다가 친윤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극우이든 중도이든 안철수이든 윤석열이든 그 시대의 유행을 타고 흐름을 이어가면은 당원들의 이 궤도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큰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될 하나의 임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요? 여덟 번째 페이지. 가장 최근에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 정원호 대 오세훈 가상 대결한 게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인데요. 네. 근데 정원호 55.8, 오세훈 32.4 이렇게 차이가 좀 나네. 한 20% 이상, 20%포인트 이상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 설 연휴 전후에는 약간 정원호 후보가 이기거나 아니면 뭐
일부 지상파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전화 면접은 이제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호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설 연휴 전까지는 직함을 안 불러주면,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라는 직함을 안 불러주면 정원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격차 크지 않은 조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은 사실 원사이드하게 다 져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안 나가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나왔다가 지면은 그렇죠. 큰일 나는 그러면 거죠. 응. 사실 정치 생명이 다음 정치 플랜은 대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에 나가서 지면 무조건 대권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당권으로 가고 뭐 의원 배치 한번 더 달고 네. 왜냐면 국회 경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이제 오래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경험도 하고 다시 하고 이제 당을 잡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빨리 뭐 수사 받고 이제 재판 받고 예, 배지 다는 게 아니라 수용번호 달아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